저는 북한 공군에서 20년간 최정예 조종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목격한 것은 체제의 위협과 동료들의 고통이었습니다. 리태성 대위가 전투기를 타고 탈출한 날 그가 가져온 정보는 북한 공군의 남침 계획서였습니다. 그 정보를 넘기기 위해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 순천 공군 기지에서 김정은 동지의 전용기 호위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전투기에 탑승해 중국 국경 정찰 훈련을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선두 비행기 쪽에서 급한 무전이 들려왔어요. 긴급 회피 명령, 긴급 회피 명령.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제가 탄 전투기 옆에 최강혁 동무의 전투기가 붙어 있었어요. 최강혁 동무는 보위부 소속으로 제 친구이기도 했죠. 그는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무전을 걸었어요. 리태성 동무, 왜 그렇게 느리게 회피하고 있어? 저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제 계획이 탄로날까봐 두려웠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최강혁 동무, 내 전투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서 저는 조용히 전투기를 남쪽으로 향하게 조종했어요. 제가 3년 동안 준비해온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죠. 그때 최강혁 동무가 다시 무전을 걸었어요. 리태성 동무, 당장 복귀하라고. 너의 행동이 이상하다. 저는 땀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손이 전투기 조종관을 쥐고 있는 것조차 떨리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준비한 계획을 실행해야 했죠. 저는 최강혁 동무의 전투기를 따돌리기 위해 급하게 기동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 전투기 뒤에서 발사된 미사일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 죽음을 느꼈어요. 이렇게 친구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전투기를 더 빠르게 남쪽으로 향하게 조종했어요. 그때 저는 먼 곳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어요. 저는 무전으로 대한민국 공군 관제사에게 신원을 알렸어요. 저는 리태성입니다. 북한 공군 대위입니다. 탈출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관제사는 저를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리태성 대위, 안내에 따라오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탈출했어요.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태성아, 잘했어. 잘 지내거라. 저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긴장했어요. 북한 정부가 저를 쫓아올까봐 두려웠죠.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활주로에 서 있는 저의 옆에는 박철수 동무가 서 있었어요. 지휘관이 우리에게 남조선 국경 정찰 비행 명령을 내렸을 때 박철수 동무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남쪽으로의 탈출, 그게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리 대위, 박 대위 준비되셨나요? 지휘관의 목소리가 저의 귀에 들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 끝으로 달려가는 순간 제 심장은 맹렬하게 뛰었어요. 박철수 동무와 저는 서로를 한번 쳐다보았지만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전투기가 공중에 떠오르자 제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조종관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도 확고한 결심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그만 탈출할 때가 왔어. 고도를 올리면서 저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다른 전투기들은 정찰 임무를 위해 중국 국경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방향을 향했어요.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박철수 동무가 뒤에서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라디오를 켜 그에게 속삭였어요. 박 대위, 제 뒤를 따라오세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해요.
박철수 동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기뻐했어요. 박철수 동무도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최강혁 동무를 잊을 수 없었어요. 보위부 소속인 그는 저의 친구였지만 동시에 추격자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최강혁 동무, 너는 나를 막을 수 없을 거야. 전투기가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제 긴장감은 계속 올라갔어요. 공중에서 다른 전투기들과 교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목적은 하나뿐이었어요. 자유를 향한 탈출. 그때 갑자기 라디오에서 최강혁 동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리 대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찰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을 다졌어요. 최강혁 동무, 저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최강혁 동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뒤를 따라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최강혁 동무, 너도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나? 전투기가 남쪽으로 계속 향하는 동안 제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유를 향한 희망. 그때 갑자기 전투기 앞에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가 나타났어요. 제 심장은 맹렬하게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을 다졌어요. 이제 그만 자유를 향한 탈출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가 저를 향해 접근하는 동안 제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유를 향한 희망. 그때 갑자기 라디오에서 한지연 대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리 대위, 저희를 따라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을 다졌어요. 한지연 대위, 저를 믿으세요. 저는 자유를 향해 탈출하고 있습니다. 한지연 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자유를 향한 탈출이 시작된 거였어요. 제가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목적지를 남쪽으로 설정했을 때 제 심장은 폭탄처럼 터질 것 같았어요. 중국 국경이 아닌 남쪽으로 향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제 마음은 북한을 떠나 자유를 찾아야 했어요. 제가 조용히 기도하던 순간 뒤에서 박철수의 전투기가 나타났어요. 그는 제 친구였지만 지금은 추격자였죠. 리태성 동무, 어디로 가는 거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과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박동무,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자유를 찾아야 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리태성 동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장 돌아오세요. 박철수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어요. 그는 제 친구였지만 지금은 제 길을 막는 장애물이었죠. 전투기의 엔진 소리가 점점 커져왔어요. 박철수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제 손은 조종관을 꼭 쥐고 있었고 땀이 손바닥에 스며들었어요. 제가 남쪽으로 계속 향하자 박철수의 전투기가 더 가까워졌어요. 그의 전투기가 제 뒤를 따라오는 소리가 귀에 찔리듯 들렸어요. 리태성, 멈춰. 박철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멈출 수 없어요, 박동무.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가 대한민국 관제탑에 무전을 걸었을 때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여긴 대한민국 공군 관제탑입니다. 누구세요? 관제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저는 리태성입니다. 북한 공군 대위입니다. 귀순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리태성 대위님,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오세요. 관제사의 목소리는 조금 따뜻해졌어요. 박철수의 전투기가 제 뒤에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의 전투기가 제 뒤를 따라오는 소리가 귀에 찔리듯 들렸어요. 제가 관제사의 안내에 따라 비행을 계속하자 박철수의 전투기가 제 뒤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리태성, 멈춰. 박철수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했을 때 제 심장은 폭탄처럼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자유를 찾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대한민국 공군 기지에 착륙했을 때 제 몸은 전율했어요. 제가 자유를 찾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리태성 대위님 환영합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제가 전투기에서 내렸을 때 제 몸은 전율했어요. 제가 자유를 찾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대한민국 공군 기지에서 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제가 자유를 찾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는 생각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전투기 안에서 땀에 젖은 손으로 조종관을 쥐고 있어요. 북한 전투기가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전투기는 바로 최강혁이 타고 있는 기체죠. 저는 그를 친구로 여겼었는데 지금은 추격자로 변해버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리태성 동무, 저기 어디로 가는 거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 자유를 향해 달리고 있는 거죠. 전투기 앞 유리창 너머로 하늘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건 미사일이었어요. 저는 즉시 회피 기동을 시작했어요. 전투기를 옆으로 급선회하고 그 다음엔 급강하를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공포와 긴장감이 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한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리태성 대위님, 저희 전투기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대한민국 전투기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방향을 틀었어요. 대한민국 전투기들이 북한 전투기의 공격을 막아주려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강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저를 추격했고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회피 기동을 해야 했어요. 전투기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엔 다시 옆으로 선회했어요. 몸이 조종관에 달라붙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대한민국 전투기 중 하나가 저 앞으로 날아와 미사일을 방어해 주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무전으로 한지현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향할 거예요. 한지현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할 테니 끝까지 버텨주세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후 몇 분 동안은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했어요. 언제든지 또 다른 위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저는 자유를 향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무전기에서 박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리태성 대위님, 저희 공군기지에 무사히 도착하셨군요. 잠시 대기하시면 신원 확인 및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안도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땅에 도착한 거였어요. 하지만 또 다른 감정도 느꼈어요. 그건 바로 후회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평양인민병원에서 근무하는 어머니를요. 저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났어요. 그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어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였죠. 저는 박중령의 지시에 따라 전투기를 멈추고 공군기지로 향했어요.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야 했어요. 헬기 안에서 저는 눈을 꼭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몸 전체가 아직도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을 뜨면 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헬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북한의 어느 곳과도 달랐어요. 밝은 햇살이 내리쬐고 푸른 하늘 아래 녹색의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현실인지 꿈인지 확인하려 했어요. 한지현 씨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리 대위님 안심하세요. 이제 여기는 자유의 땅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이 났어요. 몇 달 동안 겪은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맙습니다, 한 관제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지연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지요. 리 대위님은 이제 안심하고 쉬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헬기가 부드럽게 착륙하자 문이 열리며 밝은 햇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헬기에서 내려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한국군 장병들이 저를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지연 씨가 제 옆에 와서 리 대위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저는 머리를 높이 들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각오를 다졌어요. 저는 한국군 장병들과 함께 기지 내부로 들어갔어요. 기지 안은 활기차고 분주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 생각에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꿈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신문실에 들어서자마자 박중령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리 대위, 여기 앉으세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지정된 자리에 앉았죠. 그 자리는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박중령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펼치며 저를 쳐다보더니 리 대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박중령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저는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진실을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박중령의 눈은 날카로웠고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리 대위, 제가 의심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박중령은 파일을 접으며 말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리 대위는 북한 공군에서 최정예 조종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리 대위의 이름이 없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몸은 긴장으로 떨렸어요. 이 순간 제가 가지고 온 비밀 정보를 폭로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숨을 골며 말했어요. 박중령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직접 북한에서 수집한 것으로 북한 공군의 진짜 목적과 계획에 대한 내용이에요. 박중령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리 대위, 그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비밀 문서를 꺼내 박중령에게 건넸죠. 문서를 펼친 박중령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북한 공군의 남침 계획서네요. 박중령은 놀라움과 함께 말했어요. 리 대위,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박중령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중령님,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많은 불의를 목격했습니다. 제 가족도 탄압을 받았고 제 어머니는 평양인민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희생자들을 보았죠. 그래서 저는 이 정보를 가지고 탈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가져온 정보는 북한 공군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박중령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리 대위, 당신의 용기를 칭찬합니다. 이 정보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당장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박중령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박중령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리 대위, 당신은 이미 우리 편입니다.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서 싸워요. 그 순간 저는 감격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가져온 진실이 드디어 받아들여졌고 제 안에 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죠. 저는 박중령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니가 공개 처형 예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몸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이라는 게 존재하죠.
죄를 지은 사람을 모두 앞에 세워놓고 총살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평양인민병원에서 의사로 일하시는데 그 일로 인해 제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날 저는 군 기지의 신문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박중령님과 한지연 씨가 제게 다가와 위로해 주려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어머니의 안부뿐이었어요. 박중령님이 리 대위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묻자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지연 씨가 말했어요. 리 대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머리에는 그 말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북한과 거래? 그게 뭔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박중령님을 쳐다보며 북한과 거래라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물었어요. 박중령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리 대위,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북한 측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어머니의 안전을 보장받는 거죠.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었어요. 그걸 넘긴다는 건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안부가 더 중요했어요. 저는 박중령님을 쳐다보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었어요. 박중령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리 대위, 제가 북한 측과 연락을 취해 볼게요. 그러니 제가 말하는 대로 하셔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박중령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박중령님은 저에게 연락처를 건네주며 리 대위, 이 번호로 연락이 올 테니 대답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로 하셔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번호를 받아들이며 박중령님과 한지현 씨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동시에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를 했어요. 그날 저녁 제 휴대폰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고 북한 측의 대표자가 나왔어요. 그는 저에게 어머니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요구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그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북한 측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하나씩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북한 측은 어머니의 안전을 보장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큰 갈등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제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그때는 어머니의 안부가 제일 중요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 결과 어머니는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기자 회견장에 서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중령과 한지연 대위가 옆에 서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저는 거짓 자백을 해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태성입니다. 북한 공군 대위로서 제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는 확고하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했어요. 저는 북한 공군의 명령을 받고 남한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이는 항상 자유를 갈망했고 결국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제 말에 기자들은 흥분한 듯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나갔죠. 제가 탈출한 이유는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억압적인 환경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제 말에 몇몇 기자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한지연 대위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박중령은 옆에서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기자 회견이 끝나고 나서 박중령이 저를 한쪽으로 불러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리 대위, 당신의 자백은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내야겠습니다. 저는 박중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가 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구해주세요. 박중령은 잠시 고민한 뒤 말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우리의 감시 아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든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감수할 각오가 있었죠. 기자 회견장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무사히 풀려나길, 그리고 제가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어둑어둑한 저녁 하늘 아래 저는 한숨을 내쉬며 걸어갔어요.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결단은 확고했죠.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